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상담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산부인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분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은 사실 축복이죠. 그렇지만 또 아이를 낳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 아이를 기다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의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임산부들은 임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를 해서 감기약은 먹어도 되는지 또 엑스선 사진은 찍어도 되는지 하는 것들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건강한 임신 유지를 위해서 임산부들이 알아두면 좋을 임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됩니다. 292국에 7708, 7709, 292국에 7710, 7700번 넉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다. 완벽이다. 기술이 신념을 품을 때 기술은 마침내 작품이 됩니다. 기술로 세계를 봅니다. 현대중공업. 도로계 세대교체가 시작된다. 도로는 푸시풀은 삼성. 밀고 당기는 신개념 푸시풀 도로. 도로는 푸시풀은 삼성. 삼성이 만든 밀당 도로. 밀고 당기고 삼성 푸시풀 도로. 구입문의 1899-4141. 라디오 상담실 오늘 산부인과 상담 준비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실 분 지금 전화 주시죠.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의 전화를 이용하시고요. 자, 오늘 상담위에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고민들이 많은가요? 네, 최근에는 예. 아기들을 많이 낳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임산부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 또 면역도 약해져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예. 실제로 우리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속설이나 조언을 많이 듣게 되고요. 예. 또 본인도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하다 보시면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와서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것을 먹어도 되는지 또는 뭐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모든 면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예. 실제로 이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보다는 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료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적당하게 알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인터넷이다 뭐 주변의 얘기다 해서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다가 보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말이죠. 네. 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지요? 뭐 가장 많은 네. 것이 음식물이나 먹는 거랑 관계된 것이겠죠. 예,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떡볶이 같이 매운 것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것도 물으시고요. 뭐 또 생선회라든지 예. 또는 뭐 육회 뭐 또는 뭐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강장 그런 식품들이 있으시죠. 예, 예. 뭐 버섯이 좋느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뭐 치과 치료를 해도 되는지 예. 또는 뭐 목욕탕에 가도 되나요? 뭐 머리에 파마를 해도 되나요? 예, 좀 예. 많은 것들을 여쭤보시고요. 예. 특히 이제 약물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뭐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전문적인 약물까지 많은 문의를 하십니다. 그 중에 괜한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겠죠. 네. 실제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 이제 뭐 감기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어서 산모분이 상당히 건강히 몸이 힘이 드시는데 예. 약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속설을 들으시고 태아에 대한 걱정으로 뭐 치료를 예. 미루시고 또 제가 약물을 권하더라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라고. 네. 예, 자 전화 받겠습니다. 7709번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네. 지인분 중에요, 나이가 57세고요. 네. 폐경한 지가 5년이 됐고요. 네. 하 호르몬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갖고 57세인데 임신이 되셨나요? 네네. 그 네. 처음에 모르고 막 위내시험 하러 다니고 계속 병원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 5, 6개월 넘어서 임신인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하악 호르몬제를 먹고 폐경한 지도 5년 됐고 복강경 수술한 지도 한 30년이 됐어요. 복강경 수술이란 말은 나팔관을 묶는 수술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불임 수술을 했거든요. 옛날에요. 네. 근데 57세 그 고령 나이에 가연부에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실제 이달 말에 출산을 해요. 울산 사람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57세에 아기를 낳던 건 상당히 주위에서도 축하를 해드릴 일이고요. 네. 실제로 아마 복강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복강 네. 수술이 제대로 되었다면 네. 아무래도 임신할 확률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네네. 그때 아마 시술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이렇게 묶어뒀던 실이 풀렸다든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폐경이 평균 이제 50에서 51살, 52살이 많이 되시는데 네네. 실제로 폐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간혹 네.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호르몬제를 드시면 특히 임신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호르몬제를 빠뜨렸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제가 복용이 조금 중지되었을 때 하필이면 몇 년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배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럼 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생리가 안 나와도 배란이 됩니까? 그러니까 배란이 되고 나서 생리가 자궁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자궁 내막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생리양이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배 안에 지금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배란이 일어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고 정말 뭐 신문에 날 일이긴 하지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악 호르몬제를 먹어서 임신이 된 건 아니죠? 호르몬 때문에 되신 건 아닙니다. 예. 아, 그거는 임신될 수가 없죠. 그런 거 같으면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호르몬제를 뒤에 보니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무섭잖아요. 예, 호르몬제가 뭐 임신을 하거나 어떤 이런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어떤 여성 호르몬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호르몬 때문에 임신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폐경 후에도 이렇게 임신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분 지금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 알았다고 하는데 네네. 그 전에는 뭐 건강 검진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예. 우리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구토가 계속되겠죠. 이 뜻이 있어서 예. 그러면 아마 위장이 이상이 있을 안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예, 모양이다. 그래서 뭐 내시경을 하시거나 하실 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약물을 복용을 어떤 걸 하셨는지 그것을 리스트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우리가 6개월, 7개월 정도까지 지금 이제 아기 나올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까지 아기에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아기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네. 초기에 예. 아기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자연 유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약물을 언제 복용을 했는지를 리스트를 챙겨서 예. 담당 선생님과 아마 상의를 하셨겠죠 벌써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7세도 임신이 가능하군요. 예, 뭐 아주 예. 아주 드문 일이지만 예. 예, 뭐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 예. 주위에서 아마 신문에 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밖에 방송하고 있는 우리 기술진이나 뭐 프로듀서나 저 집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노력하시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 앞에서 이제 그 임산부들의 먹을거리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뭐 당연하게 이제 있다고 하는데 임산부들이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음식이 어떤 게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옛날 어르신들은 뭐 예. 임신 중에 꼭 먹어야 될 음식으로 뭐 잉어나 뭐 그런 보약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 또는 뭐 오리 같은 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 모양이 이상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요. 네. 뭐 닭껍질을 또 먹으면 아기 피부가 또 안 좋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예. 여쭤보세요. 실제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네.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이고 그리고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임신 주수에 맞춰서 예. 뭐 여러 가지 과일이나 비타민 등이 충분히 함유된 그런 좋은 음식들 예. 또는 뭐 이렇게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그렇게 구별은 될 수 있지만 예. 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술은 당연히 드시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전에는 아주 소량의 술은 임산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긴 하지만 예. 최근에는 술 자체가 아예 임산부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육회라든지 생선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주 신선도가 혁명인 음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한 예. 신선한 것을 드시되 좀 줄이시고요. 예. 또 이렇게 신선한 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예.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술도 안 좋고 말이요. 담배도 역시 안 좋겠죠. 그렇습니다. 담배는 예. 뭐 성인들뿐만 아니고 성인들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네. 당연히 태아한테도 좋지 않고요. 담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피시게 되면 태아의 체중이 굉장히 감소가 되는 저체중화가 생기게 되고 예. 그다음에 지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확인이 되면 네. 실제로 흡연을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예. 담배를 적극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간접 흡연도 뭐 그렇게 어떻습니까? 간접 흡연 자체도 우리가 담배 연기에 포함되는 많은 그런 화학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간접 흡연도 피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사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주변에 임산부가 있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예. 주위에서는 반드시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산부인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실 분 292국에 7708 7709 292국에 7710 7700번으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 또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음식은 이제 그렇고 말이죠. 그 임산부들이 또 이제 치과 치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한다고 들었는데 네. 임신 중에 치과 치료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임신을 하시면 예. 이제 생리를 안 하시게 되고 호르몬이 평소에 여성의 호르몬과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치아나 잇몸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예. 우리가 치아나 잇몸에 어떤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뭐 치과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상식 때문에 예. 또 태아를 생각해서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임플란트 같이 그런 큰 치료는 가능하면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임신 중반기에는 비교적 대부분의 치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치료 전에 치과 선생님한테 반드시 이제 임신 사실을 얘기를 하시고 예. 뭐 약물이나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또는 배가 너무 나와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자세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아주 안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요. 어머니들에게도 들었고 그 지금 뭐 젊은 분들도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면 이 잇몸이 많이 망가지고 치아가 부실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임신 초기에는 입덧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입덧을 하시면 이제 위산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산 같은데 딱딱한 물질을 넣으면 부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치아나 잇몸이 약해지게 되고요. 네. 또는 이제 입덧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또 이제 음식물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양치질 할 때 예. 자세가 잘 나오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소홀히 하시는 그런 자세가 되고요. 예.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이 구강 내에 혈관의 벽을 약화시켜서 예. 잇몸을 이렇게 붓게 만들거나 어떤 잇몸의 점막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서 예. 치과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치아나 잇몸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뭐 칼슘이 아이에게 다가기 때문에 치아가 안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단순히 뭐 칼슘 예. 부족뿐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많은 미네랄과 영양분들이 애기한테 가서 산모의 영양 소실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임신 초반기나 중반기에 충분한 비타민제를 포함한 예. 이런 무기질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어떤 입덧의 어떤 효과 예. 그리고 그런 또 위장 장애 또는 체형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 또 이제 날씨가 춥고 해서 이제 임산부가 감기에 많이 걸릴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감기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뭐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뭐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네, 실제로 그 많은 산모님들이 오히려 임신기에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감기에 많이 걸려서 오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태아의 건강을 이렇게 핑계로 감기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담당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는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고열이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이 고열 자체가 태아의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예. 충분히 약물 공급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먹는 약은 뭐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쓰는 약들이 있고요. 예, 예.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는 약들은 임산부가 안심하고 복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등급별로 나눠진 약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임신 중에 신체 이상이나 질환이 걸렸을 경우에 예. 여러 가지의 약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지 말고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는 임신 중에 이렇게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네.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거나 전문 자료가 필요하시면 예. 우리나라에 임신과 약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 마더쉐이프라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기관과 연관된 지역별 약물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물 센터를 이용하셔서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예.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임신 초기에는 임신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약물을 복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했더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임신 중 약물 복용 때문에 임신을 중단까지 고려하는 그런 심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지만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십 년간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예. 그런 약물과 임신의 관계에 대해서 축적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 마더쉐이프 같은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 이러한 전문적인 것을 통해서 상담하시면 이 약물 자체가 아기에게 얼마 정도의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느냐, 네. 또는 이러한 약물을 복용했을 때 우리가 이상이 생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이런 충분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러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예. 대부분의 경우에 임신 초기에 약물 복용이 임신의 유지에 큰 문제가 없었고 약물 복용 때문에 임신을 중단해야 될 만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은 예. 아주 극소수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복용했다면 가서 상담을 일단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산부인과 상담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의 윤정섭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통증 클리닉 상담으로 인사